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 막판에 좀 상승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장중에 또 하락하기도 하는 등 뭔가 이제 악재와 호재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미국 주시장이 여전히 계속 더 올라가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뭔가 좀 차익을 실현하고 뭔가 좀 쉬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일단 팽팽히 맞서 있는 가운데 다양한 뉴스가 오늘 시장에 좀 흘러 들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앞서도 잠시 얘기가 나왔지만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회의 정의시가 일부 중국에서 나왔다고 한 CNBC 언론에서 보도한 것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조금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그것에 대한 신뢰성은 여전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거든요. 이 화면일 건데요. CNBC에서 네. 단독이라고 보도한 건데 그 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찌되었건 막판에 주가가 다시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S&P 500이 불과 1.5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어찌되었건 사상치 효과가 되겠고요. 다우지수, 나스닥 한 0.1% 올라가면서 오늘 다시 한번 3대 지수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네. 금년 들어서 S&P 500은 오늘로써 2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주에 한 번 정도씩 지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우지수가 12번째 사상 최고가, 나스닥이 16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금 가격도 오늘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의외지만 어찌됐건 미국과 중국이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대비하려는 네. 그런 어떤 셈법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그 금값의 그런 반등도 그런 뉴스 이후에 미국과 중국 간에 약간 뭔가 좀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중국 측의 나름 경고라고 좀 보고 네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금값을 좀 올려하는 요인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지난주 내내 채권값, 즉 금리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다시 금리가 장중 초반에는 1.8%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뭐 1.4, 1.84, 85 정도에 일단은 마감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분의 투자 전략가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좀 코멘트를 좀 봐보겠는데요. 로버트 파빅이라는 슬레이트 스톤 웰스의 투자 전략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소위 불안정한 뉴스 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매우 견조하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느끼실 네. 것 같고요. 월레치 베스트 캐피탈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없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주식을 팔았던 사람, 네. 그러니까 영어로 FOMO라고 말씀드렸습니다.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뭔가에서 빠져나와 있는 그런 걱정거리죠. 바로 이런 것들이 소위 멜트업에 대한, 그러니까 갑자기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와서 주식이 좀 밀려 올라가는 그런 타오르는 그런 것을 멜트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멜트업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2020년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러다 보니 경기 회복을 하면 경기 민감주를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내내 연초부터 한 3분기 초반 9월까지 강했던 것들은 시장이랑 상관없이 경기랑 상관없이 꾸준하게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필수 소비자가 딱 그런 데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먹고 마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겠고요. 비자 카드 이런 거 들어가겠고 한번 저희도 소개했지만 청소하는 업체들 네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그런 것도 요즘 좀 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반해서 경기 민감한 것들, 경기 민감한 것은 대표적 산업재, 소재주, 은행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최근 3개월 동안 더 강했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한 12% 올라갔고요. S&P 500이 최근 3개월 동안 8% 올라갔는데 이런 추세가 내년도까지 이어지겠다. 네네. 이런 관점은 뭐 지금 모건 스탠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JP 모건도 뭐 거의 비슷한 얘기. 그러니까 내년에 글로벌 경기가 좀 회복하는 올해보다 좀 좋아지는 쪽이 많이 좀 포커스가 몰려 있거든요. 심지어는 모건 스탠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는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는 약할 거다는 얘기하면서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목표 주가는 조금 올려놨거든요. 모건 슬쩍 올려놨는데 어찌됐건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부정적으로 보던 곳에서도 이제 목표 주가를 조금 올려놓은 거니까 네네. 약간의 비유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기업들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그러니까 지난 밤 시장에서도 사상 최고가 혹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마디로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넘쳐나는 그런 시장이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한국 주식도 예를 들어서 코스닥의 조그만 주식이 사상 최고가 가고 뭐 급등해봤자 많은 분들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네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주식을 다들 아시잖아요. 삼성전자가 강한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물론 6만 원 갈지 얼마 갈지 모르지만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만 원에 되면 팔고 산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없어졌을 때 외로움이고 없었을 때 내가 뻔히 아는 주식이 올라갈 때 스트레스인데 지금 누구나 다 쓰는 심지어는 아이폰은 안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네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 다 쓰시는 분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네. 그런 게 사상체육과 가면 이제 약간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건데. 포모를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하죠. 왜 제대로- 내가 네,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거거든요. 네네. 나름 결제를 계속하고 있고 네. 뭐 우리나라 덜하지만 해외에서는 게임기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요. 그건 그렇고요. 애플이 사상체육과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에버코어 ISI에서 애플워치랑 에어팟 프로의 인기가 엄청나게 놀라운데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엄청 늘어나면서 2021년 이전 되면 요거 두 개만 갖고 다도 주당 이익이 뭐 2, 3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네. 얘기를 하면서요. 오늘 목표 주가 올려놨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걸 그냥 뭐 사상체육과 그냥 계속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스티펜 리클라우스는 목표 주가를 160달러로 올려놨고요.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성장성, 2024년 되면 제일 돈 많은 것이 돈 벌 곳이 이곳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AMD는 코인에서 목표 주가를 40에서 47달러 올라가면서 하여튼 올해 지금 엊그저께 120% 올라갔으니까 이 정도 올라가면 거의 140% 올라가는 거거든요. AMD가요? 예, 올해 S&P 500 중에 최고의 주식입니다, 지금 이게. 그다음 이제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도 올해 한 65% 정도 올라갔는데 AMD보다 절반밖에 못 올라가고 네네. 나서 약간 그런데요.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엔비디아는 실적에 대한 좋게 나왔지만 어닝 가이던스를 좀 업계 월가도 낮췄지만 한 두 군데 정도 목표 주가를 내리는 곳이 있고 투자액이 내린 곳도 있지만 절대 다수는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네네. 그것은 그만큼 내년에 대한 기대감.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짐 크레이머가 두 주식을 애들한테 사주라는 거가 디즈니랑 제가 엔비디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뭐 맞건 안 맞건 간에 그런 것이 한테 세상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5 빌로우라고 5달러 이하라 저희도 한번 방송에 소개해드린 주식이 그렇죠. 있는데 JP 모건에서 포커스 리스트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심주로 편입시킨 상태에서 오늘 주가가 3% 정도 반등을 했네요. 자, 이렇게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거의 막바지인데 이번 주가 뭐 몇 개 안 남았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하지만 또 우리가 좀 관심 가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서요. 점검을 해보면요. 네, 지난 주까지 460여 개가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레피니티브 기준을 보면 3분기 이익이 지금 마이너스 0.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의 감소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데 일단 그러네요. 보셔야 되겠고요. 매출 한 3.8%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 중에 한 74% 정도가 기대 이상의 이익을 발표했고요. 장기적으로 한 65% 정도였기 때문에 평균 정도는 넘어섰고요. 최근 4개월간은 한 4분기와는 거의 비슷한 이익에 대한 예상 이익에 대한 부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익 전망의 수정치는 거의 상향시킨 곳, 하향시킨 곳이 거의 똑같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4분기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다만 JP모건 같은 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거리인데 이 부분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10월 달에 10월 달 글로벌 이제 PMI, 제조업 PMI가 조금 안정된 모습. 미국은 네네. 조금 올라갔지만 여전히 50 이하인데 이런 것들이 독일이나 비롯해 전체 전 세계적으로 조금만 회복되고 안정된 모습만 보이면 이런 걸 기반으로 내년에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주장도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섹터별로는 헬스케어라든가 필수 소비재, 특히 IT가 여전히 이익은 마이너스지만 4분기에도 여전히 이익에 대한 상향 전망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IT에 관심이 있다 없다? IT에 관심이 분명히 이런 기반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월가의 목표 주가를 다 기반으로 하면 그걸 이제 그대로 그 목표 주가 평균만 갖다 놓으면 S&P 업을 역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S&P 지수를 목표 주가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펀더멘탈로 해서 어떤 그 매크로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좀 작게 마이크로라 그래 갖고요. 좀 개별 기업을 다 더하면 나오는 방법이 네네. 있는데요.
S&P 500의 목표 주가를 지금 평균으로 계산하면 전체 S&P 500 기업이 현재 전체적으로 월가에서 1,100여 개의 투자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종목당 보면 거의 20여 개의 투자 의견이 있다는 건데 그걸 그대로 역산하면 지금 목표 주가가 3,371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대비 보면 한 8.9% 여전히 상승력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평가를 내려봤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여전히 투자는 하고 싶지만 뭔가 막연한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무작정 따라해도 좋을 만한 미국 주식을 소개하는 코너 이항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지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